KBS 뉴스투데이입니다. 연이어 내린 비로 가뭄이 대부분 해소된 가운데 전남 동부 지역에는 오늘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20에서 60mm의 강우량을 기록한 뒤 내일 오후쯤 그치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다소 높게 일 것으로 보여 선박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상청은 비가 오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예상된다며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남대 의대 폐교가 임박하면서 지역마다 의대 유치전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천 지역의 경우 순천대 의대 유치와 국립보건의대 설치 요구가 양립해 있는 상태여서 혼선이 예상됩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서남대 폐교 수순이 공식화된 이달 초 의대 정원 49명을 겨냥해 가장 먼저 시민적 동력 결집에 나선 것은 순천시 의회였습니다. 이옥기, 유해숙 의원 등이 특위 구성 건의서를 제출한 데 이어 오는 16일에는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시민적 여론 결집이 굉장히 지금 시급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의회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의장을 열어줘야 합니다. 당사자인 순천대도 의대 설립 추진본부를 재가동하고 순천시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하며 전력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의대 정원은 광역 할당 기준이 정해져 있어 같은 권역인 전북권 대학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아직 높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순천 지역의 경우 그동안 지역구 이정현 의원 주도하에 국립보건의대 설립에 치중해왔습니다. 실제로 이 의원은 오늘 MBC와의 통화에서도 순천대 의대 설치보다는 여전히 국립보건의대 설립 추진에 비중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남대학교 의대 TO가 없어지면서 공공의과 대학의 설립의 당위성을, 어떤 저항을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경쟁 지역인 목포의 경우 지역구 박지원 의원과 보건복지위 소속 윤소화 의원 등이 신규 의대 유치에 집중해 정치력을 모으고 있고 창원대 등 다른 지역 대학도 유치전에 가세하며 갈수록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상황. 보다 조직적이고 일원화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양시가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보건대를 공영형 사립대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부에 지정을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광양보건대를 공영형 사립대로 지정해 대학 정상화와 지역 거점 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영형 사립대는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D와 2등급을 받은 전국 30여 개 대학에 대해 학교 운영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대신 이사회 절반을 공익이사를 임명해 정부와 함께 대학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룬 영화 택시 운전사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영화 장면 곳곳에 지역에서 촬영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0년 5월 서울의 한 택시 운전사가 당시 광주 실상을 취재하기 위한 독일 기자를 태우고 광주로 가게 된 이야기를 그린 영화 택시 운전사. 주인공 만섭이 영화 초반 택시를 고치는 장면을 순천의 한 카센터에서 촬영했습니다. 촬영 당시 간판만 애것처럼 보이기에 살짝 고쳤을 뿐 나머지 풍경은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마치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이 80년대 당시 수리점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벌써부터 카센터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영화 속 모습하고 또 실제로 이렇게 와서 보니까 너무 똑같아서 또 신기하기도 하고 또 저희 순천에 이런 곳이 있다 하니까 너무너무 또 약간 기분도 좋고 그럽니다. 독일 기자가 한국 기자를 만나는 장면은 여수의 한 허름한 다방에서 촬영했습니다. 다방은 옛 모습을 간직한 채 주변의 유명 체인점 커피숍 사이에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 여기가 45년 된 다방인데 객지에서도 많이 충청도 뭐 대구 같은 데서도 와갖고 인기 다방이 돼버렸습니다. 독일 기자가 일본에서 입국할 때 김포공항 세관으로 촬영된 곳은 다름 아닌 광양의 국제여객선 터미널입니다. 택시 운전사 성공의 뒷배경에는 이처럼 영화 구성에 들어맞는 촬영장도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화에 노출된 이런 장소들이 첫째는 관광객들이 올 수가 있고요. 그런 관광객들이 오면서 자연적으로 경제 유발 효과도 생기고 또 그러한 가게나 어떤 장소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참 좋은 소재인 것 같습니다. 1000만 관객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영화 택시 운전사. 영화 인기와 함께 지역 내 영화 촬영장이 80년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명소로 새롭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여수시 화양면에 추진되고 있는 여수 챌린지파크 조성공사가 내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여수시는 최근 전라남도가 챌린지파크 조성 부지에 대한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해제함에 따라 올해 말 환경영향평가와 관광단지 지정을 거쳐 내년 1월쯤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챌린지파크 조성 사업은 관광개발업체인 오션포인트가 화양면 나질리 51만 제곱미터에 1,900억 원을 투자해 서바이벌 게임장과 집 와이어 등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0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일제강점기 호남에서 일어났던 항일 농민운동인 전남지역 운동협의회 사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1930년대 대표적인 항일운동 사례지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채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34년 일간지에 실린 기사입니다. 비밀 결사 조직인 전남운동협의회 회원들을 무더기로 검거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전남운동협의회는 1930년대 초반 해남과 완도 등을 중심으로 꾸려진 농민 조직. 농민들이 조합을 꾸려 소작 조건을 개선하고 야학과 공연 등을 통해 계몽활동과 항일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강진, 장흥, 보성까지 당시 3,200여 명의 민초들이 참여한 대규모 조직으로 1934년 일제 적발 이후에도 재건 조직이 살아남은 매우 특별한 항일운동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30년대에 항일 농민운동, 항일 사회주의 운동, 항일 농민운동의 아주 전형적이고 모범적인 케이스. 당시 김홍배, 황동윤 등 57명이 기소됐지만 현재 유공추서를 받은 인원은 30명뿐. 조직의 핵심 인물 중 일부가 해방 후 이른바 좌익 활동을 한 것으로 분류되면서 관심에서 제외됐습니다. 독립운동 했던 분들이 이제 재판 기록이 다 있는데 그걸 지금 간과하고 있는 거죠.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로 명백한 항일운동으로 인정받은 전남운동협의회 사건. 그러나 이후 별다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역사 속에 묻혀져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가야권 경전선 폐철도를 활용한 남도 순례길 조성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광양에서는 순천에서 광양, 경남 하동을 거쳐 창원과 김해까지 176km의 동서통합 남도 순례길 가운데 광양읍 쇠풍리 동일터널에서 다안면 신월리 섬진강 철교에 이르는 30km의 순례길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해당 구간에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공원 등을 갖추고 이달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 400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내년까지 지방재정 투자 심사 뒤 연차별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입니다. 박태환의 경기는 끝났지만 헝가리 세계 수영대회는 끝난 게 아닙니다. 세계 수영 동호인들의 축제인 마스터즈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광주도 2년 뒤엔 이 대회를 치러야 합니다. 이름부터 생소한 마스터즈 대회는 무엇인지 헝가리 현지에서 김철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왕복 3km를 오가야 해서 수영의 마라톤이라 불리는 오픈워터 경기입니다. 여경을 펼치는 선수들은 하나같이 중년의 남성들. As a championship is all category and where is the best in the world. Masters is every 5 years, so I'm in the 35, 39 category. 세계 수영 마스터즈 대회는 비록 국가대표는 아니지만 각자의 클럽을 대표해 나온 선수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노장의 투혼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은 마스터즈 대회 참여 자체를 영광으로 여깁니다. I have this dream since long time ago to participate in a FINA event. 25살 이상부터 출전 자격이 주어지는데 기준만 통과한다면
100살 노인도 출전할 수 있습니다. 대회 종목은 하이다이빙을 제외한 5개 종목으로 선수권 대회와 대동소이합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과해야 하는 선수권 대회와 달리 나이대별로 일정 기준만 넘기면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참가자가 훨씬 많습니다. 헝가리 수영대회의 경우 마스터즈 대회 참가 선수는 선수권 대회의 4배에 이를 정도로 많았습니다. We have record numbers in all disciplines, close to 10,000, about 7,000 in the pool. Water polo, 120 teams, 360 games they will play. Synchronized swimming, approximately 500 and 310 divers. It's a very, very big competition. 원래는 따로 치러졌지만 지난 2015년 러시아 카잔 대회 때부터 선수권 대회와 마스터즈 대회가 통합돼 치러지고 있습니다. 참가비를 비롯한 숙박비와 교통비 등 경비 일체를 선수들이 모두 스스로 부담한다는 점도 마스터즈 대회의 특징입니다. 국제수영연맹이 대회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가져가는 수영 선수권 대회와 달리 대회 개최의 경제적 효과가 지역으로 퍼진다는 점에서 지역사회가 마스터즈 대회를 잘 준비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쳐 보입니다. 헝가리 발라통 호수에서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남 지역의 스쿨존 CCTV 설치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 지역 스쿨존 1000여 곳 가운데 CCTV가 설치된 곳은 단 5곳으로 설치율이 0.5%에 그친 반면 서울은 85.4%, 강원도 80.6%, 부산은 78.7%의 설치율을 보였습니다. 홍 의원은 스쿨존 내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설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월호 사건 수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08 단독은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한 박모 씨가 1억여 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변사자가 유병언이라거나 그렇게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점을 신고자인 박 씨가 인식하지 못했다며 박 씨의 행위는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6월 순천에 있는 자신의 매실밭에서 부패한 상태의 시신 한 구를 발견했지만 유 회장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신원 미상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5일 광복절인 오늘도 곳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왔었는데요. 오늘은 주로 중부지방에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지금 서해 5도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수도권에서도 빗줄기가 굵어진 상태입니다. 앞으로 중부지방에는 최고 70mm, 특히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진 중부 서해안과 강원 산간지방으로는 100mm 이상이 쏟아지겠는데요.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고요. 시간당 30mm 이상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에 10에서 50,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에도 5에서 4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엔 비가 오겠고요. 해안가를 따라서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동해안 지방에서는 너울성 파도에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21.6도, 안동 21.8도로 대부분 20도를 조금 웃돌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26도, 대구 27도 등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저기압이 정체하면서 주 후반에도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고요. 대부분 30도 안팎으로 낮더위도 심하지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